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오랜만에 돌아온 안지원입니다. 벌써 약간 버벅이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마치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별그대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다시 등장하는 기다리셨나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조연 역할을 하기 상당히 힘들었구나 그동안에.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이마가 정말 넓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 없는 사이에 다른 분도 한 분 오셨었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마가 저하고 좀 레벨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장님이냐 뭐 이런 임원이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제가 네. 운전하면서 알림이 떠가지고 이제 딱 네.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난 끝난 건가? 뭐 또 네, 워낙 실력 있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네,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인정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선물 공세가 옵니다. 우리 안피비님, 네, 이렇게 선물. 이게 뭐죠? 선물이에요. 우리 시청자분. 시청자분이 주신 네, 거예요? 시청자이자 뭐 이렇게 함께 고객분이 주신 거고, 이건 자, 너무 감사합니다. 264 와인, 자 절정, 네, 절정을 느끼시라고. 이것도 제 거예요? 예, 인생의 절 청포도 와인. 아이고, 한국 최고의 감사히 잘 와인이라는 먹겠습니다. 264 와인. 안동의 264 와인. 안동 소주 다음 최고의 안동 걸작. 잘 먹겠습니다. 예. 좋아하겠는데요, 집에서. 집에서 네. 절정하시라고. 예. 두 분이 같이 드시고 절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날을 좀 시장이 기념을 해주는지 네. 코스닥 시장이 엄청 핫했는데요. 3%가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에서. 네, 사실은 저희 나침반 없는 동안에 네. 제가 정말 갈고 닦으며 수련 정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아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슈퍼 아각이라 부를까요? 아니 아각 선생 선생. 또는 아각 도사로 불러달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다. 아각 요즘 12월 달에 아주 네,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 역대급 네. 아니었나요? 4월, 5월보다 훨씬 그럼요. 더 좋았던. 네. 지금 막 계속 팔아도 막 현금이 안 늘어 비율이. 현금 비율을 맞추려고 막 파는데 현금 비율이 안 느는 거야. 저도 갔다 오니까 이제 고객들 수익률이 장난 막 아니죠?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슨 비밀이 깜짝 있었는지 아세요?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 안 오는 동안에 이제 차근차근 올라서 차근차근 현금화를 했어. 그 현금화했던 주식이 오늘 사상 최고점이야. 여기는 그 사이에 못 팔았어. 휴가야. 사실 제가 이런 해석할 때가 뭐 그런 운도 좀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석할 때가 있나? 나와서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네. 올라와가지고 팔까 싶었는데 네. 그냥 한번 놔둬보자 했는데 네. 딱 운이 어떻게 딱 따라주네요. 그렇죠? 주식의 구는 운이다. 그렇죠. 주식의 구는 운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예. 운을 정통으로 때려맞은 정통으로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비꼈어. 우가 네. 8.5밖에 안 적용이 안 됐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해볼까요? 예. 네, 오늘은 뭐 코스닥 시장 화랑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들의 역대 최고치는 아니고 두 번째 네. 순매수였습니다. 코스닥 어마무시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제가 뭐 자꾸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는데 이거지. 어제까지 10억 대주주 매도분이 굉장히 있었는데 네. 한 방에 하고 그냥 다 끌어들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냥 쭉쭉 빨아당겼죠. 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끝난 배당락이래. 네. 코스피에서 개인이 2조 1,980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600억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3,000억 매도를 했는데요. 네. 뭐 환율은 워낙 강세로 0.4% 강세로 갔는데도 외국인은 팔았네요. 네. 코스닥에서는 76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기관이 팔았습니다. 네. 1조 9,73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3,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21년 장이잖아요, 오늘이. 그렇죠. 결제 기준으로. 결제 기준으로 2020년. 보통 2021년 장이 어떠한가는 오늘과 내일 장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네. 내년 장 초반 흐름은 느낌은 어떠세요?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보통 매수세가 아니거든. 이게 새해 첫 장에 매수세가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싹쓸이 한 거 아니야? 지금 싹쓸이. 코스닥은 그냥 그냥 뜰채가지고 확 다 그냥 주식 다 내놔 안 내놔. 그래 알았어 다 받아줄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코스닥 중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배당락 이슈가 없잖아요. 배당을 안 주니까. 그래서 네. 바이오 종목들의 위주로 상승세가 좀 돋보였고요. 11월 30일 날 그때 이제 개인들 순매수가 2조 2,200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때 이후의 지수를 감안해 보면 요 다음도 한번 무슨 뭐 그걸 뭐라 그러지? 한 번 더 나오는 걸 뭐 재방송? 그걸 뭐라 그러지? 그게 뭐죠? 기시감? 네, 기시감. 그거 뭐 좀 외국어로 하는 거 있잖아. 기시감. 그런 걸 보여준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둘 다 짧네. 짧아 아주. 영어가 짧. 영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저 뭐야 그때 11월 이후에 시장을 보면 좋았죠. 네, 그렇죠. 그 왕창 매수한 이후 자 보세요. 10월 중순까지 아주 안 좋았다가 12월 초순 딱 지나자마자 시장이 랠리로 쫙 뽑았어요. 네, 근데 바로 그 앞전에 개인 대량 매수가 있었어요. 자,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대량 매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자, 기시감. 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 이렇게 있잖아. 복선을 깐 것도 아니. 이 뭐 있는데 뭔가 전조를 주었다. 퀴즈라고 생각하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속으로 있다. 그 쉬운 것도 몰라? 네, 달아주시고요.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많이 오른 만큼 뉴스도 좀 많았는데요. 모더나 백신이 이제 국내 공급을 앞두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모더나 CEO와 통화를 했고요. 코로나 백신 2천만 명분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는 1,000만 명분 늘어났고요. 도입 네. 시기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이 국내 제약사가 맡기로 했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모더나는 이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국내 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 국가 검정, 유통을 맡을 기업을 불가피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맡을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약업계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곳이 GC 녹십자,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정도인데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국회와 이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녹십자가 이 유통을 전담하는 게 유력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원래 백신을 많이 하던 회사니까. 그렇죠. 근데 네. 뭐 나와봐야 알겠죠. 네. 결과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전남 화순과 오창의 백신 공장을 일원화를 해서 충북의 오창 공장을 10월에 완공을 했고요. 네. 여기서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위탁 생산이라는 건 뭐 이렇게 재료 받아가지고 껍데기만 쌓는 걸까 아니면 배양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걸까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요. 네. 셀트리온도 네. 드디어 기다리던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네,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로 불리는 요거의 글로벌 임상 이상을 완료를 해서 국내 네.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제 안 그래도 뉴스 나왔어요. 임직원들 주식 팔거나 사지 말라고. 그렇죠. 네. 이거 기대감 때문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결국에는 기대대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릴리, 리제네론에 이어서 세 번째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 거고요. 네.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 항체를 선별을 해서 이거를 채취한 유전자를 숙주 세포에 삽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배양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네. 대상 환자는 경증부터 중등증까지의 코로나 환자이고 90여 분 동안 정맥에 투여하는 주사제 형태라고 합니다. 90분간 맞는다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약처는 이제 40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서 허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중에 상용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낳으신 분 그걸 뽑아가지고 네, 낫게 한 그 항체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배양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90분 90분이면 상당히 기네요. 사실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영국에서 변종 나왔는데 또 변종 나오고 또 변종 나오고 이랬을 때 치료제에 초점을 맞춘 거는 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들게 해준 또 이슈가 또 있는데요. 네. WHO에서 오늘 코로나 운명은 풍토병이다. 백신이 나와도 계속 변이하면서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풍토병이라는 거는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예를 들면 말라리아, 댕기열, A형 간염 이런 질병들인데요. WHO가 29일에 얘기하기를 세계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백신이 출시됐지만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코로나19는 인간 세포에서 번식하면서 계속 변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치료제가 모두가 먹어야겠네요.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긴 많이 아프다는데 심하다던데. 감기약 먹듯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고. 인터뷰 네. 어떤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독감 걸렸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통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네, 그리고 한동안 눌려 있었던 5G 종목에 대한 뉴스도 나왔었는데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네. 5G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27일에 나왔는데 네.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보긴 봤는데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이거 해야지 했는데 뒤돌았으면 까먹는 거야.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어저께는 이제 5G 종목들이 네. 별 이슈가 없었는데 오늘은 뭐 조금 오르더라고요. 아니, 잘못한 거지. 코스닥 오른 만큼. 오르기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은 이게 왜 중요한 뉴스인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어제 말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뒤늦게나마 말씀. 이게 나침반이 없어서 이거 놓친 거야. 저였으면 이제 잡아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네. 네, 스마트 수학 공장이나 어디로 갔다 왔어요? 휴가요. 네. 이제 멀리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 그 차 끌고? 그 차 끌고 그 차 중간에 끌고? 이제 퍼질까봐 네.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완주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 거야? 갔다 와서 엔진 오일을 갈았어요. 아니 가기 전에 엔진 오일을 갈아야지. 왜 가기 갔다 전에 와서 가려고 갈아? 했는데 네. 못 가가지고 시간이 없었어요. 아, 급하게 참.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좀 조마조마했죠. 근데 그걸 갈고 나니 갔다 와서 갈았거든요. 네. 벤츠인 줄 알았습니다. 아, 차가 너무 잘 나가요. 벤츠 안 타봤잖아. 벤츠는 안 타봤죠. 저는 이제 이제 점점 차- 웃기네. 차 바꿔야 될까 생각했는데 어. 엔진 오일 갈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연예인에서 개그맨으로 이제 전업하시는 모양. 웃겼어. 5년 더 타도 되겠다 이 생각이 아. 아직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야, 엔진 오일 한번 갈고 5년씩 타? 네. 참 대단합니다.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차가 잘 예. 나가서. 네. 네, 참고로 제 차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스마트 공장이나 이제 자율주행차 등의 차별화된 네트워크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를 특수 서비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중립성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이게 건데요. 중요해요. 네, 특수 서비스란 무엇이냐? 특정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속도를 보장을 해서 특정한 용도로 제공을 하고 일반 인터넷 서비스와 구분된 별도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망중립성이 뭐냐 하면요. 망중립성은 이제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이나 유형이나 사업자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도록 한 원칙인데요. 네. 요거를 예외를 둔 거죠. 그렇죠. 다르게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통신사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이용을 한 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공간에 가상화망을 구성해서 뭐 한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넷플릭스에는 좀 더 빠른 넷플릭스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에는 조금 더 빠른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가 카카오톡 할 때는 좀 느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런 차별화를 둘 수 있게 규정을 바꾼 건데요. 망중립성의 기본 골격은 유지를 하되 예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고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거가 중요하다고 작년 1월 정도, 작년 초부터 얘기했어. 네, 그쵸.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작년 초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늦게 터지는 거야. 그때 망중립성은 이 주식을 사는 분도 계시지. 1년 반을 아무런 변화 없이 행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왔죠. 사실. 2년이다. 2년을 행보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망중립성이라고 하면 누구는 통신을 싸게 쓰고 누구는 비싸게 쓸 거 없이 그냥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는 건데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이제 텔레비전도 유튜브로 보니까 유튜브의 트래픽 점유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체 통신 트래픽 중에 절반 넘을 거야 이제는. 네. 거의 대부분이 넷플릭스까지 합치면 절반 훨씬 넘지.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 통신사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키 큰 애들이 와서 자기는 농구하고 축구하고 뭐 다 해. 다른 애들은 저 구석탱이에서 조금 하고 얘네 혼자 운동장 다 갖고 놀아. 네. 근데 다 똑같은 사용료 받는 거야. 미충 환장하고 팔딱 뛰지. 통신사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한테 특수 경기장을 하나 마련해 줘. 대신에 너희 특수 경기장 마련해 줄 테니까 돈 많이 내. 돈 많이 내고 대신에 나머지는 그냥 너희는 평소처럼 똑같이 내고 똑같이 써.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자면 네. 물론 더 싸게 해준다면 뭐 그것도 괜찮지. 너무 좋은 비유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싸게 쓰시고 특수 경기장 쓰는 애들은 더 좀 많이 내.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도 꼭 나쁠 게 없는 게 자기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좀 좋은 데서 하고 싶어. 제대로 된 경기장에서. 네. 그럼 돈 좀 더 내고.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짜웅이 맞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뭐냐?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다. 그렇죠. 그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면 미적 안 깔아 깔았다니까요. 거기 조금 이따 깔게.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깔을게. 간다니까. 이러면서 속으로 저 새끼들 쟤들은 맨날 깔라고 내가 흙 퍼먹고 장사하니 나도 이익이 나야 그쵸. 장사를 할 거 아니니 이러면서 미적 안 깔던 걸 돈을 제대로 받으니까 좀 깔 수 있고
정부에서 너희들 돈 좀 받았으니까 빨리 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서로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동안에는 중립망이 일종의 이제 평등성 원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평등을 깨트리는 것 때문에 금기 시대였었는데 그쵸.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신회사들이 뭔가를 더 깔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깔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깔아야 되면 그 장비를 깔아줄 장비 파는 애들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쪽이 좀 강세였다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아직은 생각보다는 좀 덜 오르더라고요. 이거가 상당히 근데 중요한 이렇게 뉴스가 얘기는 상당했는데. 나왔는데 언제 구체화될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기 아까 10조 이상 되는 종목은 얘기도 되겠지.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회사들은 이제 헤라클레스의 쇠사슬이 벗겨지는 걸 수 있어요. 그럴 수 한전에 있죠. 이어서 네. 헤라클레스의 쇠사슬이 벗겨지는 걸 수 있어요. 진짜 이거 그래서 진짜 돈 제대로 물론 이제 씨름하겠지. 유튜브 못 좀. 아이 그럼 난 너희들 서비스 안 할 거야. 그럼 딴 나라 가서 살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물론 협상을 하긴 해야 됐는데 어찌되었건 이게 뚫려서 구체화되면 통신회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게 구체화되면 그때 되면 쇠사슬이 벗겨지면서 일종의 성장성을 획득하는 게 될 수가 있죠. 그쵸. 최근에 LG전자 획득한 것처럼 성장성을. 네. 2012년 이후로 이 망중립성이 예외가 허용이 안 됐었었는데 예. 8년 만에 시작이 된 거니까 네. 아마 큰 변화를 몰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상황이 듭니다. 완전히 다르잖아. 그때는 진짜. 그때는 다 카카오톡만 예를 들자면 문자만 보내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거 막 하는 시대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왔으니까 변화가 그렇죠. 되는 것도 맞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보고 신기해가지고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삼성에서 보이지 않는 전면 카메라 특허를 신청을 해서 갤럭시 S22에 반영을 할지 그 다음 시리즈부터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특허는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디스플레이 내에 내부 팝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서 사용 중이 아닐 때는 셀프 카메라를 덮는 방식으로 내부 팝업 디스플레이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핸드폰 앞에 전면 카메라가 평소에는 없이 풀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구멍 없는 거죠. 그렇죠. 카메라를 찍을 때는 그 카메라 위치에 있는 작은 그 디스플레이가 싹 사라지면서 카메라가 보이고 다시 뭐 내가 유튜브로 볼 때는 다시 디스플레이가 쭉 나와서 전면으로 사용하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안에 팝업 디스플레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네. 이게 사실은 이것도 2년 된 얘기예요. 근데 언제 나오냐 했는데 시기상조다 했는데 이제 사실은 시제품은 나왔었어요. 오폰가 비본가에서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안 내보내는 회사니까 네. 여기까지 얘기했다는 건 상당히 높은 완성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일단 특허를 이번에 신청을 자, 했고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 입장은 이렇게 생각해. 애플은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이제 또 관심 있지. 그렇죠. 근데 특허를 이미 신청한 상황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좀 핵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좀 필수 특허라도 좀 허용을 해주지 않나요? 최근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그 이슈는 잘 뭔지 모르겠고 보통 얘네가 만들어가지고 기술력을 뽐내고 나서 검증이 확실히 되면 그때 이제 LG가 갖다 쓰죠. 네. 좀 그래서 그 가격을 마진을 붙여갖고 파는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네. 그런 구조죠. 네. 아마 이 전면 디스플레이는 애플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거 툭 빠진 게 이게 몰입감이나 이 화면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삼성이 했던 거를 따라가. 왜냐면 이 엣지 뒤 옆에 뭐지 이걸 뭐라 그러지? 공간 있는 거 검은 거 약간 있는 거 베젤? 베젤. 네. 네. 오늘 단어가 생각이 그 베젤이 삼성이 월등히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은 많았는데 베젤이 좀 줄었거든요 이번에. 나중에 다음 더 줄겠지.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지고 오는데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회사에 종속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핸들링하고 싶은데 핸들링 당하고 싶진 않은 거야 애플은. 그러니까 미정미정 느릿느릿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계속 채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의 해상도가 아직은 낮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아직은 낮은데 삼성이라면 뭐 해결을 분명히 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이거 비상장 회사 이슈인데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아시죠? 요기요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배민을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공정위가 그걸 막았잖아요. 네. 배민을 갖고 싶으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라고 네. 했는데 매각을 하기로 이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는 걸로?
네, 배민을 사고 네. 갖고 있던 요기요를 파는 걸로. 그렇게. 네, 네. 게다가 지분을 100%다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음. 다만 이게 비상장 회사 이슈이지만 최근에 이런 독과점을 초래하는 인수합병 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이슈,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이슈. 각각 이제 인수합병이 결정이 되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국내 독과점 회사가 되는데 네. 이것도 공정위가 과연 막을지 아니면은 독과점을 그냥 허용을 해줄지 한번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덩치가 안 되면 싸움이 안 되잖아. 해외 나가서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애용을 하는 배달 음. 플랫폼이라서 관심이 네.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인공이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 하시겠어요. 아, 네.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이다. 한 일주일만 더 가 있으면 저 이제 방송에서 이런 거 하려고 그랬어. 이런 거. 이런 거. 점점 근데 개인기가 느시더라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점점 판토마임 혼자 막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막 혼자 막 그래서 막 이런 판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준비하는 건 안 힘드셨나요? 네. 준비하는 준비하는 거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준비할 그 이슈가 없는 날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술적 이슈들 몇 가지가 많이 있어서 그나마 힘들더라. 뭐 안 힘든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네. 그러면은 이제 저의 1년 만에 온 장기휴가 끝났으니까 다시 네. 집중을 해서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